안녕하세요. 초록색 갈피입니다. 오늘은 매달리지 않는 삶의 즐거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매달리지 않는 삶의 즐거움. 머릿말. 지금 나는 우리 집 정원에 있는 레몬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레몬나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언니와 내가 함께 심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을 삶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며 사셨던 어머니의 인생을 기리고 싶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가 내 안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해주신 삶의 가치들이 떠올라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내면의 원동력은 어머니가 주신 것이다. 내 이름 아가피는 그리스어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다. 어머니는 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미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사랑이 가득한 열린 마음으로 사는 길을 내 앞에 놓아주신 셈이다. 독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려니 마치 어머니가 눈앞에 손에 잡힐 듯하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 주변에 스스로 둘러쳐 놓았던 장벽 너머에 충만함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깊은 열망에서 이 책을 쓴다. 나는 아테네에서 자랐다. 그곳은 열린 마음을 축복하고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진 곳이다. 우리는 먹고 춤추고 사랑하고 낮잠 자고 진심을 말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주고 또 베푼다. 우리는 친구들뿐 아니라 낯선 이들에게까지 집을 내주고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한다. 삶은 만끽해야 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용기와 관용 그리고 삶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찬 분이셨고, 그 정신은 역경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삶은 말 타듯 해라, 갈기를 붙잡고 절대 놓지 마라 라는 모토를 가진 분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열정을 갖고 계셨지만 두 분의 사이는 잠잠할 날이 없었다. 저 깊은 곳에서는 분명 사랑의 해류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해류는 일상생활을 운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 삶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두 분의 삶으로 인해 나는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다친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동화 속 엔딩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라면서 나는 무용수가 되고 싶었다. 춤이라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비선형의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나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느꼈던 모든 것을 표출할 해방구를 찾아냈다. 무대 위에서라면 여린 내 마음속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고 상처를 넘어 나만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14살 때 나는 우주를 소재로 한 발표회에서 나레이터 역할로 뽑혀 춤을 추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행성을 연기하면 나는 청중들에게 그 행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이었다. 내가 관객을 사로잡는 마술을 처음으로 맛본 것도 바로 그 연극에서였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나는 내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 문화유산의 일부다. 인류 최고의 스토리텔러였던 그리스인들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그리스 신화라는 명작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요소들, 세상에 작용하는 근원적인 힘들,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감정들을 보았고 그 모두를 신격화시켰다. 그리스인들은 후손들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세기 동안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나의 첫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무용 선생님도 내게 연기를 해보라고 권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몇 년 후 나는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 거기서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잠들어 있던 예술적 재능들이 깨어났던 것 같다. 하지만 영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진 그리스식 열린 태도를 어느 정도 바꾸어야 했다. 영국 사람들은 그리스와는 달리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자제했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쓰지 못한 내 표현력을 연기에 쏟아부었다. 무대 위에서 내가 맡은 캐릭터의 감정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면 실제 내 정서 생활도 꽃피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었고 선생님이나 감독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얼마 후 나는 미국으로 와서 함께 영화를 만들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이제 내가 스타덤에 오르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미국으로 가는 나의 모험이 스타덤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 자신을 찾는 마음 여행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솔직해진다는 것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성장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온갖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 그때에 느끼는 기쁨도 알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한때 원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불발되었을 때 일어났다는 점이다. 해피엔딩이란 없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엔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작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시작은 우리가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기적과도 같은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다.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는 7단계 혹은 8단계의 요령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 선택이 크고 작은 역경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는 금쪽 같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마음을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깊은 곳까지 마음을 열어보기로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음을 내게 알려주었던 경험 몇 가지를 이 책에서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내 이야기로 인해 또 다른 몇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매듭을 풀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기회에 눈뜨게 되자 더 이상 이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일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리스 여신들에 관한 스토리텔링이었다. 여신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이 구현된 모습에 관해 글을 쓰고 연기를 하고 교육을 하며 나는 마치 둑이 터진 사람처럼 내 안의 창의력을 쏟아냈다.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나는 전 세계를 돌았고 그러는 동안 우리 모두를 눈뜨게 해주는 이야기의 진정한 힘을 경험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느꼈다는 점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이야기 하나씩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다.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나의 이야기도 남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마음의 매듭을 푸는 길이다. 당신은 중요해요.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을 듣고 있어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산다면,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리 와서 잠깐 내 옆에 앉아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은 한여름 오후 나절이고 우리는 올리브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식 피크닉을 즐긴다. 올리브, 페타 치즈, 금방 딴 토마토, 집에서 구운 빵, 차가운 그리스 와인, 수박과 포도를 앞에 두고 우리는 그저 살아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걱정거리들을 날려버리고 나는 당신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나의 열린 마음이 당신의 열린 마음에게.